안녕하세요. 브라이언입니다. 오늘은 역사로부터 배울 수 있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여러 갈림길 앞에 서게 됩니다. 여러 갈래의 길 앞에서 무엇을 선택해야 후회가 적을지 고민을 거듭합니다. 세상 만사가 그렇듯이 무조건 좋기만 한 선택은 없습니다. 편하고 이득을 줄 것 같지만 사실 올바른 길이 아닐 수도 있고, 나에게는 좋지만 다른 사람에게는 해를 끼치는 길일 수도 있습니다. 선택에 따른 결과를 미리 엿볼 수 있다면 좋겠지만 미래를 정확히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인공지능도 내 미래를 말해주지는 못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과거를 알 수 있습니다. 수천 년의 시간, 수억 명이 넘는 사람들의 사례가 남아있는 기록을 볼 수 있으니까요. 바로 역사입니다. 미래는 정확히 몰라도 지금의 우리처럼 사는 내내 수많은 선택 앞에서 결정을 내렸을 과거 사람들의 삶을 통해서 조금이나마 미래를 예측해 볼 수 있습니다. 나의 선택이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말입니다. 우리 대부분은 현재만을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부정과 비리를 저질러서라도 더 높이 올라가고 다른 사람을 속이면서까지 자신의 이득을 취하는 근시안적인 선택을 하기 쉽습니다. 역사적 사고란 역사 속에서 나의 선택이 어떻게 해석될지 가늠해보고 다른 사람에게 미칠 영향력을 고려해 판단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의 선택에는 이러한 역사적 사고가 큰 도움이 됩니다. 특히 지식인이나 정치인, 오피니언 리더에게는 역사적 사고가 더욱 필요합니다. 본인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있지 않더라도 자신의 생각이나 말, 행동이 누군가의 잘못된 선택에 힘을 실어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는 당적에 따라 당의 결정을 따랐을 뿐이다. 나는 학자로서 그저 의견을 제시했을 뿐이다. 정치인들에게 자주 듣는 이런 말들은 자신의 행동으로 인한 결과를 염두에 두지 않은 역사의식이 없는 말들입니다. 오로지 자신의 이익과 현재만을 생각한 것일 뿐입니다. 역사를 들여다보며 부단히 노력하지 않으면 지금 닥친 상황과 욕망에 자꾸 눈이 멀게 됩니다. 과거의 무수한 사례를 까먹고 똑같은 잘못을 저지르기 십상입니다. 비상계엄과 대통령 탄핵이라는 대한민국의 혼란스러운 상황 역시 역사적 사고가 부족한 대통령, 정치인들의 경솔한 말과 행동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내가 내뱉는 말과 지금의 행동이 앞으로 어떤 결과를 불러올지 역사를 살펴보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창조나 창의력을 말하면 사람들은 자꾸 전에 없던 새로운 무언가를 만들어내려고 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새로워도 사람들이 선택하지 않고 열광하지 않으면 널리 쓰이지 않습니다. 최초의 기술이나 최고의 기술보다 더 중요한 것은 영향력입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기,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 세종대왕의 훈민정음의 공통점은 감춰졌던 대중의 욕구를 발견해 충족시켰다는 것입니다. 구텐베르크의 인쇄기는 인간의 자유를 확대하고 종교개혁에 큰 영향을 주었습니다. 스티브 잡스의 아이폰은 스마트폰으로 인간의 삶과 문화를 극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세종대왕의 한글은 글을 모르던 많은 백성들이 자신의 뜻을 펼치게 만들고 쉽게 소통할 수 있게 해주었습니다. 창조라고 하면 대부분 무에서 유를 만들어내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미 존재하는 물건이나 기술의 새로운 쓸모를 발견하는 것도 창조입니다. 구텐베르크가 금속 활자를 발명하지 못했지만 그의 인쇄기는 인쇄 역사뿐 아니라 중세 유럽의 역사마저 바꿨습니다. 무엇이 진정한 창조인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새로운 것을 만들어내려고 하기 전에 어떻게 하면 사람들이 자유로워지고 편안해질까를 고민해야 합니다. 그런 고민을 바탕으로 한 창조만이 오랜 시간 생명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세상을 바꿔나갈 것입니다. 우리는 역사를 통해 진정한 창조와 혁신적 사고를 기를 수 있습니다. 역사는 과거의 사람들에게 끊임없이 질문을 던지는 학문입니다. 역사를 공부한다는 것은 사람들이 왜 그런 선택을 했는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는지 상상해보고 그의 입장이 되어 생각해보는 일입니다. 결과만 놓고 잘잘못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 속내와 그럴 수밖에 없는 사정을 헤아리고 공감하고 이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사람과 대화가 잘 통하지 않고 자꾸 갈등이 생긴다면 그 관계는 서로에 대한 몰이해에서 시작된 것일 수 있습니다. 서로의 사정을 모르다 보니 선택을 이해할 수가 없고
그러다 보면 미움과 증오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반대 시위에 참여한 태극기 부대를 구성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연세가 많은 어르신들이었습니다. 미디어에 비친 그들의 행동을 젊은 세대는 좀처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 노인들은 왜 독재자 박정희 대통령의 딸 박근혜의 탄핵과 구속을 슬퍼하고 오열했을까요? 그것은 그 노인들이 박정희 군사정권이라는 시대와 사망한 유경수 여사를 대신해 영부인의 역할을 한 박근혜 대통령의 어린 시절의 경험을 공유했기 때문입니다. 그 노인들에게는 박근혜를 부정하는 것이 곧 그녀와 함께 그 시대를 살아온 나를 부정하는 것과 같다는 뜻으로 받아들여진 것입니다. 주위를 보면 한국 현대사의 산증인이다 싶을 만큼 나이 많은 어르신이 적지 않습니다. 일제강점기에 태어나 광복을 맞이하고 한국 전쟁을 겪고 초고속 경제성장을 지켜보고 21세기를 맞이한 분들입니다. 우리는 직접 경험하지 못하고 책이나 영화에서 보고 배운 그 시절의 이야기가 그분들에게는 실제였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는 정치와 지역 성향뿐만 아니라 젠더, 계층 등 일상 곳곳에서 세대 갈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른가를 판단하는 일보다 선행되어야 하는 것은 상대가 왜 그런 생각과 행동을 하게 되었는지 그들의 경험을 헤아려 보는 것입니다. 역사를 공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내 옆에 있는 나와 다른 사람을 이해하기 위해서입니다. 나와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손가락질만 하기보다는 역사를 공부함으로써 서로의 시대, 서로의 경험에 공감하게 된다면 우리의 관점도 조금씩 달라질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쉽지만은 않겠지요.